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버 앤 테이커, 그러니까 내가 기버가 될 것인가 테이커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와튼스쿨의 최연서 교수, 애덤 그랜트 교수가 테드에서 한 강연인데요. 사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사람, 기버, 그 다음에 정말 주고 받는 거를 똑같이 가져가려는 사람, 매처, 그 다음에 내가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이제 테이커죠. 테이커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사회에서의 그 밑바닥에는 기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인 거죠. 최하층 기버는 자기가 여유가 없어도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착한 바보라고,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위에는 테이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보다 받는 사람들이 뭔가 좀 영리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의 최상류층에는 오히려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제일 밑에 있는 기버와 제일 위에 있는 기버가 뭐가 차이 나냐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밑에 있는 기버는 그냥 계속 주는 분이고, 제일 위에 있는 기버는 맨 처음에는 좀 줬다가도 자기가 중간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테이커는 받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계속 유대의 관계를 갖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높고 힘세고 뭔가 잘난 사람들을 좋아하는, 힘세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많지만 그렇게 영향가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한테 인간관계를 맺어도 그 잘난 사람이 테이커다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데 이 사람은 받아먹기만 하는 거지 다시 저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지만 제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지언정.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커를 제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테이커인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줘봐야 됩니다. 기버 해봤자 기버가 돼야 나중에 이 사람이 테이크만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생활 첫 번째, 테이커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났던지 간에 제외해라.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 우위를 찾아라 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 가장 이익을 창출하는 나라의 하나죠. 무려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대 후반, 70%에 가까운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쪽은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기술이 좀 모자란 서비스업이나 다른 원자재 같은 거는 수입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잘난 사람만 따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조건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잘 파악하려면 마치 국제 분업에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처럼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보다 아무리 잘나도 전혀 이런 비교 우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룰 넘버 2는 나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청소부라고 하면 나는 청소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청소의 베스트 전문가인데, 어떤 재벌 회장이 저를 굉장히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저랑 교류를 하면 좋은 거죠. 왜? 청소를 잘하니까. 저 역시 좋습니다. 이 재벌 회장이 두둑하게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재벌 회장이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청소 업체를 차려줬습니다. 청소 업체를 차려주니까 재벌 회장과 청소부지만 교류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재벌 회장은 저한테 돈을 대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업체가 잘 되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청소만 하다가 이제는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됩니다. 자,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리카도의 비교 이론에 의한 분업이 되는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서 자기랑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굉장히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창업을 해본 사람들은 전부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를 평소에 창업을 했을 때 깨닫는다는 거는 그 전까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철저하게 잘 보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기버나 테이커 말고 기브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서로 이제 무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무역과 인간관계가 비슷합니다.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응원해주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랑 서로 이제 비교 우위를 찾았으면,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신뢰를 쌓고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 청소를 정말 잘하는 저를 딱 만났는데 처음에 자네 회사 한번 차려보겠나, 내가 돈을 대주겠네,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저한테 청소를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재벌 회장이 와서 돈 대줄 테니까 청소 회사 한번 차려보게 하면 나야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 재벌 회장이 부도 직전의 재벌 회장이었어요. 청소를 차렸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자기 회사에 잘못된 거를 이쪽 회사에 저를 바지 사장 앉혀놓고 뭔가 이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저는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쌓여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 서로 테스트를 하면서 우정의 시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찾으라는 거죠. 남자가 골프를 같이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골프가 꼭 이기려고 스코어를 잘 내려고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루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골프를 잘 치든 못 치든 그 어떤 매너와 성격을 보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티를 지각하지 않고 오는지, 주변의 동반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지, 뭐 러프에 빠지거나 골프가 잘 안 될 때 화를 내지 않는지, 이게 하루 동안 뭔가 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이제 비즈니스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귄다고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면서 신뢰의 시간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브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나와 시너지가 나는 사람과 교류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건전한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거를 조금씩 같이 해보면서, 사람이 일을 같이 해보면은 사람이 검증이 됩니다. 근데 막상 맨날 저기 술만 먹고 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검증이 안 돼요. 술만 먹고 논 사람은 놀 때는 재밌지만 나중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검증하고 인간관계를 쌓으면 훌륭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가는 무리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서 꼭 사회에서 성공하시는데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부품을 만드는 벤더 회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은 다 본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본부에 본부장이 누가 오냐, 그리고 경영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거는 뭐냐면 벤더 회사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데 어떤 본부장의 경영상의 착각이나 오너의 착각, 이런 걸로 인해서 능력이 없으면서 갑자기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갔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소외되고 사장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반대로 이 벤더 굉장히 좋은 질의 부품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나 대기업의 경영상의 착오로 인해서 부품 회사가 힘들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또 그거를 버텨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회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미스가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 그 숫자 넘어서 숫자의 이면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로서도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이 회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 좋은 기업 간의 관계, 좋은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경영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꼭 발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